전에 이제 이 확률과 통계에 나오는 확률의 용어들을 먼저 볼 건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통계 쪽에서도 몇 번은 나올 단어들이라서 이 용어들이 조금 헷갈리긴 하니까 그 구분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세 개지로 먼저는 용어들을 구분을 할 건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에서 조금 더 이제 심화되게 들어가는 거라서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때 배웠던 것들 생각하면서 하면은 아마 쉬울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확률에서 나오게 되는 첫 번째 용어가 시행이랑 표본공간이랑 사건. 그러면 시행은 뭐라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같은 조건 안에서, 그러니까 막 바뀌는 게 아니라 똑같은 동일한 상황에서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동전을 던진다거나 이런 것들, 실험이나 관찰하는 일들을 우리가 시행한다라고 하고, 그때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사건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뭔가 사건이 기본적인 단위들이 하나씩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사위들은 1, 2, 3, 4, 5, 6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있을 거고, 걔네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 사건들이 나올 수 있는 기본 단위들을 모아놓은 공간을 표본 공간이다라고 해. 자, 그러면 근데 이제 확률이 이제 뭘로 들어가냐면, 얘네들이 일어나는 사건들하고의 관계성을 연관 지으면 결국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만 모아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표본 공간, 그러니까 하나의 전체 어떤 하나의 똑같은 동일한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진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게 이제 뭐가 되냐면 전체 집합으로 표현을 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적인 사건들을 모아놓은 집합, 부분 집합이 되는데, 걔네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될 거라서 확률을 구할 때 이제 집합으로 이제 표현을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시행이라는 용어부터 정리해 봅니다. 자, 시행이라는 뜻은 아까 먼저 지나가면서 했던 것처럼 같은 조건에서 자,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는 실험이나 결과, 관찰. 자, 이걸 시행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연에 의해서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보면, 도박사들 보면 고의적으로 이제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숫자들을 나오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 걔네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특히 확률에서 말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던졌는데 진짜 나오는 거지, 내가 뭔가를 의도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 어려운 말은 아니고 이제 그 정도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항상 시행이라고 하는 같은 조건에서 반복을 해야 되고 그 결과가 우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표본 공간입니다. 두 번째 용어가, 자, 표본 공간. 이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에서 먼저 이루어졌던 아까 위에서 말한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 그래서 얘네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집합으로 표현을 하고, 얘네들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얘네들 모아놓고 노니까 어떤 문장, 집합과 원소의 관계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에서 확률에서는 사건들을 모아서 이거 집합으로 이제 경관을 시켜가지고 들어갈 거야. 자, 그 다음에 사건입니다. 자, 사건은 다른 건 아니고 이 표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모아놓은 것들 중에서 이 표본 공간을 전체 집합으로 보게 되면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6이야. 그럼 걔네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기 때문에 걔가 표본 공간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온다. 그러면 2, 4, 6일 거기 때문에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사건이 되는 거지. 뭐 2의 짝수의 눈이 나온다,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건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사건, 공사건, 근원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사건들마다 이름이 있어. 그럼 전사건은 누구하고 똑같냐면 그냥 전체 사건이야. 그러니까 표본공간하고 같은 의미를 가진 게 전사건. 공사건은 이미 느낌이 오지? 공집합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 표본공간 안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공집합의 형태로 나와 있는 사건을 공사건. 그 다음에 근원사건들은 주사위를 하나 던지면 그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표본 공간을 이루고 있는 원소 기본 단위 있잖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사건. 그러니까 표본 공간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그 공간 표본 공간 안에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사건들 하나하나 그러니까 기본 단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근원 사건이다라고 해. 그러니까 주사위를 뭐 예를 들어서 2 이하의 눈이 나왔어. 그러면 2라고 1일 거 아니야. 근데 2보다 작은 수 그러면 1일 거 아니야. 근데 1보다 더 작은 것들을 나타냈을 때 아무것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사건들을 근원 사건이다 라고. 그러니까 그 표본 공간을 이루고 있는 단위들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자, 전사건입니다. 먼저 전사건은 전체 사건, 그러니까 표본 공간하고 같은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전사건. 그래서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날 사건. 자, 이거를 뭐라고? 표본 공간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험 볼 때 OX 문제로 나오는 경우나 옳은 것과 틀린 걸 찾으라고 할 때 이제 개념을 물어보기도 하겠지만 이 개념을 물어보기보다도 전사건일 때 배반 사건이냐 뭐 공사건이다 근원 사건을 찾아라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기 때문에 용어들을 조금 구분하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공사건입니다. 아까 말한 것과 똑같이 공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자, 얘를 공사건이라고 하고 얘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뭐하고 똑같다? 집합의 의미로 가기 때문에 공집합과 같다. 자, 그 다음에 근원사건입니다. 근원사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아니라 시행으로 가야 되는데. 자, 어떤 시행에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사건. 자, 얘네들을 근원 사건이다 라고 하고, 그래서 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한 개짜리인 집합들을 생각하면 돼.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부분 집합을 우리가 전부 다 뭐라고 한다? 걔네들을 이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이다. 이 사건의 근원 사건이다. 그러니까 주사위 하나 던졌어. 그러면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쓸 거야. 근데 근원 사건을 나타내면 그냥 표본 공간은 이렇게 쓰겠지. 1, 2, 3, 4, 5, 6 이렇게 썼으면 이 사건의 근원 사건이 뭐냐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짜리인 이 한 개짜리로 이루어져 있는 요런 부분 집합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얘네들을 이 사건의 근원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용어들이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걔네들 좀 잘 정리하고. 자,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예사건, 합사건과 곱사건하고 예사건은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고, 배반사건만 이제 조금 추가가 되는데, 합사건은 이제 보이지. 이거 지금까지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집합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들이 시행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합사건은 이제 뭐겠어? 두 개의 사건을 뭐 해주는 거하고 똑같아. 합집합시킨 거하고 똑같고, 곱사건은 두 개의 사건에 교집합에 해당하는 것들을 말하고, 배반사건은 두 사건을, 자, 교집합했을 때 원소가 하나도 없어.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집합이 공집합이 됐을 때 두 집합을 서로 뭐라고 한다? 배반 사건이다 라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사건이랍니다.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A 집합 있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집합을 A,
B라는 A가 아닌 사건을 A 여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A와 A의 여집합 사이의 관계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이 여사건하고 그 사건에 반대되는 사건이 결국은 서로 배반되는 사건이지. 배반 사건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예. 정리하면 자, 두 개의 사건 A와 B, A, B와 자, 표본 공간 S. S는 다른 데서 가져온 건 아니고 그냥 참고만. 자, 여기서 따가지고 온 S입니다, 지금. 자, 표본 공간 S에 대하여 자, 표본 공간이 주어져 있을 때 이 A와 B 사건 사이에서의 합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이 합사건을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뭘로 합집합으로 표현을 하고 읽을 때는 A와 B의 합사건이다 라고 보면 돼. 표현은 집합으로 하고 있지만 확률에서는 얘를 뭘로 A와 B의 합사건이다 라고 읽으면 되죠. A와 B의 합사건. 자, 요거를 합집합으로 표현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곱사건. 자, 얘는 사건 A, B가 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얘를 우리가 여기서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교집합으로 표현을 해서 읽을 때는 A와 B의 곱사건이구나 라고 읽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동시에라는 말은 주사위와 동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했을 때 동시의 의미는 주사위하고 동전을 같이 던졌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적인 동시가 아니라 어쨌든 오늘 동전을 던지고 내일 주사위 던져도 얘네들을 뭘로 보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는 동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의 동시가 아니야. 어쨌든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반 사건. 자, 배반 사건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곱사건에서 곱사건이 이제 뭐가 되는 거? 공집합으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곱사건이 공사건이 되는 거지. 자, 요렇게 되었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두 사건 A, B를 서로 뭐라고? 배반 이라 하고, A는 B의 배반 사건이다. 또는 B는 A의 배반 사건이다. 그럼 서로 배반 사건을 되는 경우를 찾아라라고 한 거예요. 곱사건이 공사건이 되는 공집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사건입니다. A는 B의 배반 사건이다 또는 B는 A의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고, 여사건은 A라는 사건이 있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일어나지 않는 사건. 자, 얘를 A의 여사건으로 하고 지금 집합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사건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A의 여집합으로 표현을 하고, 표본 공간에서 누구를 A라는 사건을 뺀 나머지에 해당하는 사건이 되겠죠. 이제 이거는 처음 이제 용어들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확률을 배울 때 이미 다 한 번씩 접해보고 왔던 내용들이야. 근데 이제 얘네들이 뭐 우리가 순열과 조합했던 것처럼 용어들로 이제 하나씩 정리가 되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이제 얘네들 가지고 이제 문제 풀 건데 아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거야.
하나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i의 눈이 나오는 것을 이 i로 나타내기로 한다. 이 시행의 표본 공간을 S라고 놓고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할 때, 자, 1번 표본 공간부터 정리를 하면, 표본 공간은 하나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이기 때문에 뭘로 1, 2,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제 보니까 얘니 뭘로 나? I, 2i로 나타내기로 했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거를 2, 1, 2, 1, 2, 2, 자, 3이 나오면 2, 3, 4가 나올 때 2, 4, 자, 5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표본 공간. 자, 요 문제에서 표현하는 대로 쓸 거라서. 예? 자, 그 다음에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기 때문에 A는 3 이하의 눈이 나오니까 1의 눈이 나올 때, 2의 눈이 나올 때, 3의 눈이 나올 때 이렇게 표현할 거고,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이 나올 거기 때문에 2의 눈, 4의 눈, 6의 눈 표현만 지금 이렇게 바꿔지는 거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5의 눈이 나오는 거는 뭐가 되고 그냥 2하고 뭐라고 5하고 이렇게 적기만 하면 되지. 5의 눈이 나오는 사건. 자, A와 B의 합사건이야. 합사건은 우리가 확률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지. 합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합사건이기 때문에 A와 B의 합사건은 이제 다 가져다 쓰면 되지. 2원, 2투, 2쓰리, 2포, 2식스까지. 자, 여기까지 이제 가져다 쓰면 되고. 그 다음에 C의 여사건과 같음을 보여라. C의 여사건이기 때문에 표본 공간에서 누구만큼 C 사건만큼을 뺀 나머지에 해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C의 여사건을 적어보면 C가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걔를 제외한 나머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합사건은 C의 여사건과 서로 같다. 자, 그 다음에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님을 보여라. 배반 사건은 두 사건 사이에서 곱사건이 뭐가 되도록 공집합의 형태, 즉 공사건이 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자, A는 3 이하고 B는 짝수고, 그러면 여기 A와 B의 곱사건을 확인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집합의 의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통인 원소가 공집합이 돼야 되니까, 자, 얘가 누가 돼? 2의 눈이 결국은 얘네들 곱사건에서 공통인이 돼버렸잖아. 따라서 얘가 뭐가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뭐다? 배반 사건이 아니다. A가 자, A라는 사건이 3 이하의 눈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였어. 그럼 자, 얘하고 서로 배반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집합하고 A하고 교집합 시켰을 때, 곱사건을 찾았을 때 공집합이 될 거기 때문에 1, 2, 3을 뺀 나머지들로 이루어지는 사건하고가 뭐가 돼? 배반 사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하고 배반 사건을 찾는 방법은 1, 2, 3을 뺀 나머지니까 누구누구 있겠어? 4의 눈이랑 5의 눈이랑 6의 눈이랑 얘네들의 뭐하고 부분 집합이 결국 뭐가 된다? 배반 사건. 얘네들의 부분 집합의 얘네들의 부분 집합이 모두 뭐가 돼? A와 서로 배반. 근데 그것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뭐야? 부분 집합의 개수잖아. 2의 몇 제곱 원소의 개수만큼. 그래서 총 몇 개? 8개.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그거지. 공사건은 모든 사건하고 뭐가 돼? 배반이다. 어렵지 않죠? 용어들이 지금 추가가 돼서 새로 나와서 그러지 어려운 건 없고. 자, 수학적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구하는 방법들이 전부 다 뭐야? 수학적 확률.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 그러면 2, 4, 6이니까 2분의 1.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학적 확률. 그러면 확률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이야. 근데 기하는 해봤어.
우리 이렇게 있잖아. 관역이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가운데에 맞출 때 확률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관역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넓이 가지고 풀었던 거 있지? 그게 기하학적 확률이고,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우리가 수학적 확률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값들이고, 즉 상대도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비율을 가지고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확률은 어떤 상황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얘를 그냥 한 10번 해서 찾는 게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수없이 반복적으로 했을 때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라 얘네들의 값이 점점점 어떤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한값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지. 그러면 3번 그 수학적 확률부터 갈 건데,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이야. 뭐 방금 했던 거 그런 것들. 근데 결국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결국은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뭘 해서 수학적 확률을 가져다 쓰죠. 자, 개념부터 적어보면 수학적 확률은 표본 공간 S 내에서 표본 공간 내에서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될 때, 예상될 때 사건 내에서 사건 A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것을, 자, 확률 표현하면, 자, 여기 보이죠? 여기서 가져온 첫 글자입니다. 확률의 P는 A라는 사건의 확률은 뭐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거야. 그 표본 공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와. 그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분의 A라는 사건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니까 NS분의 NA. 즉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확률 배울 때는 비율로 배우잖아.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의 B의 값 또는 비율로 나타내는 게 확률이야 라고 배우지. 어떻게 말했나? 이제 알고 있는 내용 적어 놓은 거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요 구하는 식을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다. 확률이라 한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확률이고, 통계적 확률보다는 결국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결국은 같아지는 값에 거의 맞닿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재라든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과정 안에서는 수학적 확률로 대부분 우리가 이제 확률을 다루지. 그래서 중요하고, 자, 그럼 이 수학적 확률의 대표적인 예. 자, 주머니 속에 흰 공이 3개, 붉은 공 3개가, 아니 5개가 있습니다. 2개의 공을 꺼낼 때 그것이 모두 붉은 공일 확률. 근데 이게 특별한 말이 없잖아. 어쨌든 흰 공하고 붉은 공인데, 자, 주머니 안에 누가 있다. 주머니는 그냥 편한 거 그리고, 자, 흰 공이 3개 있고, 붉은 공이 5개 있어. 근데 여기서 모두 붉은 공이 나올 확률이야. 자, 여기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얘네들이 뭐가, 그럼 꺼내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사건이 되겠죠. 얘가 사건이 되는 거고, 이 사건을 우리가 A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이 A라는 사건의 확률은 이제 뭐죠? 수학적 확률로 들어가서 이 확률 구하면 이제 뭐예요? 전체가 몇 개? 8개. 전체 경우의 수가 먼저 나올 거기 때문에 8개 중에 몇 개를 뽑아? 2개를 꺼낼 건데 그 중에서 모두 붉은 공이야.
자, 잠깐만요. 이게 사건 A가 아니라 이게 전체 사건이지, 면이. 자, 이게 이제 뭐가 돼?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분모. 얘가 뭘로 들어가? 모든. 자, 얘가 S가 될 거고, 모두 불공공이 나오는 사건이 사건 A. 그래서 뭘로? 분자는 빨간 공이 2개 나올 거기 때문에 5개 중에 몇 개? 2개. 그래서 확률 구하면 14분의 5. 자, 2번은 4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이 하나, 붉은 공이 3개. 자, 그러면 요때 확률은, 이때 확률 P는 4개의 공을 꺼낼 거기 때문에 8개 중에 4개, 8C4. 그 다음에 흰 공이 1개, 붉은 공이 3개. 얘네들은 같이 꺼낼 거야. 오늘 꺼내고 내일 꺼내도 얘네들 뭐라고 그냥 동시에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흰 공이 하나 나오니까 3C1 곱하기 붉은 공 3개니까 5개 중에 3개. 그래서 확률 7분의 3. 그래서 거의 이 확률 단원에서는 중복순열이라든가 중복조합의 경우는 거의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쉬울 수 있어. 앞쪽보다 문제들이. 자, 넘어가도 될까? 자, 넘어가 봅니다. A, B, C, D, E, F에 6개의 문자가 있다. 이것을 일렬로 배열할 때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가 되니까 6개를 일렬로 배열하니까 6팩토리얼 이렇게 나올 거고, A, B, C가 이웃할 확률이야. 그럼 이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 확률을 찾을 거기 때문에 A, B, C를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을 뭘로 봐야 돼? 한 문구으로 보고 A, B, C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한다.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얘네들 결국은 뭘로? 4개를 먼저 일렬로 배열하는 거. 그러면 4팩토리얼 곱하기 그 다음에 A, B, C 얘네들끼리 순서는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3팩토리얼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해주자? 전체 경우의 수 6팩토리얼로 나눠주기.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말하는 확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뭐라고? 수학적 확률. 근데 이제 통계적 확률은 얘네들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야, 실험실에서. 계속. 그랬을 때 이제 그 값이 어디에 가까워져? 나중에는 5분의 1이라고 하는 값에 가까워질 거라는 거죠. 자, 이것들을 일렬로 배열할 때 A와 B 사이에 한 개의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A가 있고 B가 있고 요 사이에 어떤 문자를 하나 넣어줄 거야.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문자 일렬로 배열 같이.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 팩토리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A와 B 사이에 끼어 들어갈 문자 하나 찾아야 되니까 A, B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니까 가운데 들어갈 문자 하나 골라. 자, 요 자리에 들어갈 거 하나 골라. 그 다음에 A와 B는 A가 먼저 있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A와 B는 자기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어. 그래서 E 팩토리얼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 얘네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봤기 때문에 곱하기 4팩. 그래서 15분의 4. 자, 이것을 원형으로 배열. 원순율이 빠져있긴 하는데 여기 이제 책의 문제들이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자,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니까 분모는 6팩이 아니라 하나 빼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몇 팩? 5팩. 자, 얘네들 똑같아. 이 원형 안에 묶음은 누구랑 누구랑 들어가? A하고 B 사이에 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자들 배열하니까 얘네들 하나로 보기로 했잖아. 그러면 4팩토리얼이 아니라 여기는 몇 팩토리얼만 바꿔주면 돼? 3팩토리얼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맞지? 하나, 둘. 문자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A, B가 이웃할 때, 미안해. A, B가 이웃할 때니까 A하고 B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자 하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일렬로 배열하니까 빼기 1. 그래서 5에서 하나 빼서 팩토리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가 자리 바꿔지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 2팩. 자,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도 되지? 자, 다음은 통계적 확률이야. 자, 통계적 확률은, 자, 수학적 확률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야. 않는 경우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통계적 확률을 가져다 쓰는데, 통계적 확률은
우리 공부하는 동안에는 나오는 일이 없을 거야. 우리가 대부분 다루는 건 수학적 확률로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법으로 들어가면 되고, 통계적 확률이 뭐인지만 먼저 확인하게. 자, 같은 시행을 똑같은 동일한 상황 안에서, 조건 안에서 같은 시행을 n번 반복을 해. 우리 공부하는데 시험 보고 공부하고 문제 풀고 그러잖아. 근데 이거를 반복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에서라든가 공부할 때 다루는 내용은 통계적인 것보다 수학적 확률로 할 거고, 반복해가지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Rn이라 할 때, 자, 이렇게 잡아줬을 때, 자, 요 n을 한없이 크게 할 거야.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서, 자, 거기에 나타내지는 상대도수의 값 n분의 Rn. 그럼 여기서 한없이 크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큰 한없이 큰 의미. 얘가 가까이 다가가는 일정한 값 P를 뭐라고 하냐? 사건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이다 라고 합니다. 일어날 통계적 확률. 그럼 이 한없이 크게 한다는 게 결국은 무한번의 의미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 이거야. 사건 A를 무한번 한없이 크게 반복했기 때문에 상대도수의 값이 n분의 Rn인데 이 n이 한없이 크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극한값의 의미로 가지고 와서 n을 한없이 크게, 그러니까 무한번 반복을 했을 때 이 상대도수의 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져. n분의 Rn. 요 값이 무한번 취했을 때 어떤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게 되면 그때 나오는 확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통계적 확률이다 라고 한다고. 표현하면 이렇게. 근데 통계적 확률이 우리가 배우는 과정 안에서는 거의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7번에 지금 그림이 그래프 보이죠? 하나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반복해서 앞면이 나오는 상대도수를 했어. 그러니까 10번 던졌더니 앞면이 나올 때 한 이 정도 확률에 나왔어. 이 정도 경우의 수가 나왔어. 그러니까 10분의 얼마 해가지고 몇 번 나오더라는 거야. 그럼 그때 값이 이때였어. 그 다음에 100번을 했을 때는 얘 상대도수니까 100분의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만큼 해서 얘 상대도수를 구했더니 이 값에 가까워, 이 값이 나왔고, 200번 했을 때는 얘가 나오고, 300번 했을 땐 얘가 나오고, 1000번 했을 때 이 정도의 값 나오고, 1100번 했을 때 이 정도의 값 나오고, 얘보다 더 큰 만큼의 횟수만큼 했더니 이 값에 가까워지는데 이 점들이 무수히 많을 거란 얘기야. 점점점. 근데 점점점점점 했더니 얘네들이 결국은 어느 값에 가까워지더라? 2분의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지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동전을 하나 던지게 되면 그럼 2분의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지겠구나. 근데 얘가 결국은 누구하고 똑같아져? 동전 하나 던졌을 때 우리 뭐라 그래? 전체 경우의 수는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전체를 2로 보잖아. 그럼 앞면이 한 번 나올 거니까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게 수학적 확률이라면 이 통계적 확률의 값하고 결국은 같아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 확률보다는 뭘로? 수학적 확률로 계산 편의상 하게 되는 거라고. 되죠?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계속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적 확률인 거고, 이제 통계 들어가면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오기는 해. 자,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이 정도에서 넘어갑니다. 자, 계약적 확률은 처음 보는 건 아니고 수학적 확률이라든가 통계적 확률을 다룰 수 없을 때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교과 안에서는 통계적인 거는 못 쓸 거니까 수학적 확률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냥 전체 경우의 수분에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를 찾아가지고 수학적 확률을 갖다 쓰려고 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관형 문제라던가
어떤 도형 안에서 만들어지는 색칠되는 부분의 넓이, 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기하학적 확률. 그러니까 이제 범위로 나타내지는 경우는 수직선상에서 범위로 표현하는 거고 길이로 나타내고 아까 같이 관역 같은 경우는 뭘로 면적이라든가 넓이 안 되면 뭘로 부피로. 자, 기하학적 확률의 뜻은 어떤 영역이 주어졌을 때 그 영역을 우리가 뭘로 보는 거야? 표본 공간으로 보는 거지. 자, 영역 S 안에서 어떤 영역 안에서 각각의 점을 각 점에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기대값이라든가 가능성이 서로 같을 때 이 영역 A를 이 점들이 찍는 영역 A. 그럼 얘는 당연히 그 영역 안에서 표본 공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이룰 수 없을 때 그러면 그때 그 점들이 나타내는 또는 선들이 나타내는 확률을 뭐라고 하자? 영역 S의 크기분의 A라는 영역이 나타내는 크기. 자, 요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얘들을 기하학적 확률이다 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이랑 통계적 확률은 아래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어. 셀 수 있으면 얘네들 가져다 쓰고 개수를 못 세. 그러면 기하학적 확률로 들어가기. 일단 확률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들만 먼저 하고 있어서 자, 9번입니다. 대표적인 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의 한 점 P를 임의로 잡을 때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 이거 이제 원에서 한번 봤을 거야. 원 그렸을 때 지름을 한 변으로 해가지고 원 내부에 찍히는 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둔각삼각형.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한 점하고 만들어지면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원 외부에서 찍힌 한 점과 만들어질 때를 얘가 삼각형.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가 되도록 둔각삼각형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점 P가 어느 쪽으로 이 지름을 선분 AB로 하는 이 반 안에서 찍히는 점들이 만들어지는 삼각형들, 이런 자리들, 이런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많은 점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점들이 모여서 이제 뭐가 되겠어? 이 면을 다 채울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뭘로? 넓이로.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뭘로? 기하학적 확률을 가져다 쓰자. 그러면 자, 이때 확률은 전체 넓이가 영역 S가 어디냐면 표본 공간이 이 정사각형 내부이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영역 S의 크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색칠한 부분이 지금 둔각삼각형이 되는 점들이 모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 넓이가 이제 뭐가 돼? 반원의 넓이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반원이니까 반지름이 얼마야?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다 정리하면 이 반원의 넓이가 얼마? 8분의 파이. 자, 얘는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점들이 모여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반원의 넓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자, 표본 공간에 해당하는 자리가 정사각형, 이 사각형 ABCD의 영역이 바로 뭐가 돼? 표본 공간이 되기 때문에 넓이. 자, 그래서 얼마? 8분의 파이.
그럼 예각삼각형이면 이 외부 쪽이기 때문에 여사건이 되죠. 둔각삼각형 여사건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또는 계산하면 이거겠지. P는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1분의 전체 넓이에서 누구를 뺀 만큼 들어가면 돼. 반원의 넓이만큼 뺀 나머지가 되니까 1-8분의 파이가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 요 뭐 궁금한 거 있어?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길이가 2a인 선분 AB 위에 임의로 두 점 CD를 잡을 때 선분 CD의 길이가 A 이하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선분이 하나 있는데, 자, 문제대로 가면 이 선분 AB 위에 점 C와 점 D를 잡을 거고, 얘네들의 길이가 총 몇 A? 2A야. 선분 AB의 길이가 2A고 이 위에 어딘가에 점 C와 점 D를 잡을 거야. 그랬을 때 이 선분 CD의 길이가 A 이하가 될 확률이야. 그럼 얘는 뭘로 들어가야 돼? 이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이제 뭐가 돼? 이 선분의 길이가 전체 영역, 포분 공간이 되는 거고, 선분 CD가 뭐가 되냐? 그 안에 부분집합에 해당하는 A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여기를 뭐처럼 보면 돼? 얘네들 숨어있는 자리를 뭐처럼? 원점에서부터 얘가 숨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뭘로? 좌표를 이용하면 돼. 이제 이런 거는 좌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C의 점을 우리가 X라 놓고 D의 점을 Y라고 잡았을 때 반대로 같을 수도 있어. DC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를 이제 뭘로? A를 우리가 이제, 여기를 숨어있는 말은 얘기 때문에 요 A 자리를 그냥 우리가 뭘로 놓자? 원점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편히 계산하기 쉽게 기준점을 A를 원점으로 놓고 BA의 자리에 해당하는 자리를 EA로 잡아주게.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뭐야? 범위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A, CD의 길이가 A 이하가 되도록 할 거기 때문에 X는 당연히 누구보다, 즉 점 C는 선분 AB 위에 있기 때문에 X가 올 수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A보다는 작거나 같다. Y도 마찬가지 0보다 크거나 같고 2A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 안에 A 이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서로 같아질 수 있잖아. 0이 될 수도 있지. 그럼 이제 선분 CD는 우리가 뭘로 놓으면 되고,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X-Y의 뭘로? 절대값. 그 다음에 이제 부동식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표현이 뭐라고 돼 있어? 사건이 요 선분 CD의 길이가 A 이하가 될 때의 확률이야. 그러면 얘네들 풀면, 절대값 기호 풀면 Y가 하나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고 X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고 Y의 범위가 X-A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거 뭐처럼 보여? 직선처럼 보이죠. 그러면 점 C와 점 D가 나타내는 데가 어디란 얘기야? 이런 직선과 이런 직선 사이에서의 관계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어디로? 좌표 평면으로 옮겨주면 기울기가 같으니까 이렇게. 자, 뭐라고 써? 이제 여기를 Y, 그 다음에 얘는 X, 자, 여기는 원점. 그럼 X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A보다는 작거나 같아. 마찬가지 점 D의 범위도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2A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러면 결국은 선분 CD의 길이가 A 이하가 되도록 하는 도형은 지금 이런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지. 하나는 Y가 누구보다, 이 자리가 누구야? A고 R가 이제 마이너스 A일 거야. 여기가 생략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하나는 Y는 누구보다, 얘가 누가 돼? X 플러스 A라는 직선이 되고 경계선이 되죠. 얘는 X 마이너스 A야. 하나는 Y가
y의 값이 누구보다는 x 플러스 a보다는 작거나 같기 때문에 지금 노란 선으로 그려진 자리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전체 S 표본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뭘로 되어 있어? 하나는 y의 값이 x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이 경계선의 역할을 해주는 x 플러스 a보다는 어느 쪽? 아래쪽 영역을 뜻하는 거고, 자, 이 아래쪽을 말할 거고, y가 누구보다는 x-a보다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경계선의 역할을 해주는 x-a보다는 어느 쪽으로? 위쪽 영역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선분 CD가 a보다 작거나 같게 했을 때 나타내지는 영역은 이 자리란 얘기지. 어디로? 여기. 자, 요 영역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문제에서 말하는 선분 CD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영역. 따라서 확률은 B는 선분 CD가 A 이하가 될 때의 확률은 표본 공간이 지금 어디로 갔다? S가 정사각형의 넓이가 돼서 4A의 제곱분의 전체 넓이 4A 제곱에서 누구만큼 빼면 돼? A의 제곱만큼. 요 두 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넓이가 더해지면 A 제곱이죠. 2분의 1 A 제곱씩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 4분의 3. 아마 어디 센 보면은 비슷한 문제 나오긴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11번은 확률의 기본 성질 세 가지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 이상 1 이하고 반드시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1,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의 확률은 공사건의 확률이기 때문에 0이다. 자, 여기가 이제 확률의 기본 내용들이었어.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내용들. 자, 이제 하나 새로 나오는 공식이 있어. 확률의 덧셈 정리. 자, 모두 다 아는 내용들이야. 들어보면 다 알아. 왜냐면 이미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확률을 전사건이라든가 표본 공간을 뭘로 표현했어? 집합으로 표현했죠. 곱사건, 합사건도 전부 다 뭘로? 합집합과 교집합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야.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이라서 이거 한 페이지밖에 안 돼. 오늘 여기까지면 이것까지만 오늘은 개념 수업은 할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을 뭘로 표현할 수 있어? 집합으로 표현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표본 공간을 이제 뭘로? 전체 집합으로 이제 표현을 할 거야. 전체 집합으로. 얘가 표본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영역 A랑 B랑 얘네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 집합들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으로 놓을 거야. 그럼 여기가 사건 A가 되고 얘가 사건 B. 이미 알고 있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합사건이 지금 뭐가 돼? 합집합이었잖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알죠? A집합의 원소, B집합의 원소 더한 다음에 빼기 교집합의 원소. 똑같아. 그래서 자, A와 B의 합사건의 개수는 A 사건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만큼 뺀다.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뭘로? 양변을 표본 공간 안에 있는 부분 집합들이잖아.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자, 양변을 뭘로? 표본 공간 전체, 즉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 자, 어떻게 만들어진다? n s분의 자, 수학적 확률이죠, 지금.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는 n s분의 na 더하기 n s분의 nb 빼기 자, 그럼 이거 수학적 확률로 끌고 가면 얘가 결국은 뭐가 돼? 이 자리가 누구의 확률? 합사건의 확률. A 합집합 B의 확률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적으면 이렇게 되겠지. A 합 사건의 확률은 A 사건의 확률 PA 더하기 PB 빼기 PA교 B. 자, 이렇게 나오게 되지.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확률의 덧셈 정리다 라고 합니다. 자, 요거 얘를 뭐라고 한다?
얘가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 덧셈 정리 나왔으니까 뭐도 나올 것 같아? 곱셈 정리도 나오겠죠. 비슷한 것들이 나오겠죠. 자, 근데 특히 우리 집합에서 똑같아. 우리 집합 배울 때, 합집합의 원소 배울 때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두 집합의 원소의 합과 서로 같다 그랬잖아. 똑같아. 그럼 여기서는 뭘로 들어가야 돼? 확률이니까. 특히 두 사건 A, B가 뭐일 때 여기서는 이제 뭐라 그래?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A와 B를 뭐라고 하자? 서로 뭐면 공집합이니까 뭐라 그래? 아까 했잖아. 뭐라 그래? 집합에서는 서로서라고 했어. 배반. 서로 배반이면 서로 배반 관계이면 그 말은 A와 B의 곱사건이 공사건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A와 B의 합사건의 그 확률은 누구랑 같다? 더하기 B와 같다.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얼른 하고 쉬게. 자, 그러면 자 여사건 확률 구하는 방법은 뭐겠어? 이제 그것이 여사건이잖아. 그럼 여사건이니까 A하고 배반이잖아. 그러지? 그럼 뭐가 돼? A하고 배반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 확률에서 이제 뭐 해준 거하고 똑같고 배반 사건이니까 어차피 A하고 A의 여사건 그냥 A 하나만 보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표본 공간이 있으면 여기에가 A라는 사건이 있고 그것의 여사건이 여기니까 얘네들의 각각의 확률 합이 결국은 전체 얼마겠어? 1하고 서로 같죠. A와 A의 여집합이 교집합은 공집합이고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니까 그래서 표본 공간 S 내의 사건 A에 대해서 그리고 A랑 A의 여집합은 표본 공간 S를 뭐 해줘? 둘로 나눠주지. 그래서 자 표본 공간 전체 확률이 얼마? 1이야 얘가. 얘는 A 사건의 확률 더하기 A의 여사건의 확률을 더한 것과 같고 따라서 A의 여사건의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뭐 해주게? A 사건의 확률 빼기. 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냥 정리만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넘어가서 3번입니다. 쉬운 거 나왔지? A 사건의 확률 0.3, B 사건은 0.5, C 사건은 0.1, 교집합 곱사건은 0.2. 자, 여기서부터 하면 A와 B의 합사건인데 A와 B가 서로 배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돼? 0.3 더하기 0.5 빼기 0.2. 그래서 얼마야? 0.6. 그냥 이거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 자, A와 C의 합사건입니다. A와 C의 합사건은 A하고 C가 뭐가 돼? 서로 배반 관계이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끼리 그냥 뭐만 해주면 돼? 더하면 끝나. 자, B하고 C의 합사건인데 C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뭐하고 똑같아? 0.5. 아, 진짜 0.5냐? 라고 물어보면 하면 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0.5. B의 확률 더하기 C의 확률 빼기 A, B하고 C의 곱사건이면 교집합자리잖아. 근데 C의 확률과 같기 때문에 0.1 빼. 그럼 결국 뭐 나와? 0.5. 그래서 같기 때문에 그냥 부분집합에 해당하기 때문에 B의 확률만 적어주면 되고 얘는 누구하고 똑같아? C의 확률과 서로 같겠죠. 그러니까 얼마? 0.1. 자,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기억나죠?
A여 합 B여니까 뭘로 A와 B의 곱사건의 여집합과 같이. 이건 드모로 간의 법칙 기억나지? 그래서 여기는 뭐 하면 돼? 이 A와 B의 교집합의 여사건이기 때문에 전체 확률 1에서 누구만큼 빼면 된다?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빼면 된다. 그래서 1 빼기 0.2, 0.8. 자, 쉽네. 어렵지 않지? 자, 넘어가서 4번 갑니다. 10장의 복권 중에서 당첨 복권이 3장 있다. 이 중에서 3장의 복권을 샀을 때 적어도 한 장은 당첨될 확률이야. 그럼 생각해봐. 3장이 당첨 복권인데 3장을 샀을 때 전부 다 당첨이 될 수도 있지만 전부 다 꽝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중에 한 장만 당첨이 될 수도 있고 2장이 당첨이 될 수도 있고 3장 다 될 수도 있어. 그럼 뭐가 더 쉬워? 적어도 한 장이 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는 게 쉬울까? 아니면 한 장도 당첨이 안 되고 3장이 모두 꽝일 때 확률을 구해서 빼는 게 더 쉬울까? 그걸 생각하면 돼. 그걸 판단해. 그래서 적어도 하나라는 말 나왔을 때는 우리가 뭐해? 필요하면 그것에 반대되는 여사건의 확률을 찾아서 확률을 구하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를 찾는 게 더 편해? 한 장도 당첨이 안 됐을 때. 그래서 한 장도 당첨이 되지 않는 사건.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여사건이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경우는 여사건 굳이 찾아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PA 당첨되지 않을 때 확률은 10장 중에 3장을 뽑았을 때 샀을 때 몇 장이 몇 장 꽝이 7장인데 7장 중에 몇 개 뽑는 거야? 3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24분의 7. 그러면 이제 뭐해?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당첨되는 거니까 그것의 여사건. 그래서 1 빼기 24분의 7에서 24분의 17. 자, 5번입니다.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타나는 눈을 A, B, C라고 할 때 곱 A, B, C 세 눈의 곱이 짝수야. 그러면 곱했을 때 짝수가 되는 경우는 언제야?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면 돼. 그럼 뭐야? 얘는 A 짝수일 확률이니까 A, B, C 세 수 중 몇 개가 적어도 하나가 뭐면 돼? 짝수야. 위에 거랑 똑같지, 비슷하지. 그럼 적어도 하나니까 A가 짝수고 BC가 짝수 아닐 때, B가 짝수고 AC가 짝수가 아닐 때, C가 짝수고 AB가 짝수가 아닐 때, 또는 AB가 짝수고 C가 짝수. 이걸 다 찾는 것보다 이거 뭐가 편해? 그것의 여사건. 전부 다 뭐가 됐을 때? 홀수가 됐을 때. 그래서 이 경우는 여사건으로 들어가서 A, B, C의 곱이 뭐가 되는 것? 홀수인 사건을 우리가 뭘로 나? A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때 A의 확률, 다시 말하면 모두 홀수가 되는 확률은 6의 몇과 3개의 주사위 동시죠. 그럼 이 특별한 말 없을 때는 이 3개의 주사위를 뭐 해야 돼? 서로 다른 걸 봐야 돼. 색깔이 다르든 모양이 다르든 크기가 다르든. 그래서 6 곱하기 6분의 뭐겠어? A도 홀수, B도 홀수, C도 홀수인 거야. 그러니까 몇 가지 나와? A의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거 3가지, B에서 홀수되는 거 3가지, C의 홀수될 수 있는 거 3가지. 그래서 6의 세제곱분의 3의 세제곱에서 확률 얼마? 8분의 1.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그것의 반대입니다. 그것의 여사건, 짝수가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끝내면 안 돼. 그래서 얼마? 8분의 7. 그래서 이제 조심하기는 해야 돼, 이럴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0이야. 그럼 0이 되는 경우니까 뭐겠어? A-B가 0이거나 B-C가 0이거나 C-A가 0이야. 그거보다 뭘 찾는 게 여기도 더 편해? 0이 안 되는 걸 찾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A-B 곱하기 B-C 곱하기 C-A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닌 사건을 우리가 뭘로 놓고 시작을 해? A라고 놓고 시작을 해. 그럼 얘는 뭐가 돼? A하고 B가 같으면 안 되고 B하고 C도 달라야 되고 C도 A하고 달라야 돼. 그러면 A가 뽑은 숫자를 B가 뽑으면 안 되고 그럼 다른 걸 뽑겠지. 그럼 하나씩 줄어가는 거야 이제.
그럼 PA는 똑같습니다. 분모는 각각의 경우에서 6 곱하기 6 곱하기 6이고 먼저 A부터 뽑으면 6가지. 그러면 B 뽑을 때는 A에서 나오는 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5개.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4. 하나씩 줄어가야지. 서로 다른 숫자니까. 그러면 이거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0 될 때니까 이것의 6거. 자, 마지막. 자,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붉은 공 4개가 주머니에 들어 있대. 자, 주머니 안에 흰 공이 2개, 검은 공 3개, 붉은 공 4개. 자, 2개를 꺼냅니다. 여기서 2개 꺼낼 거야. 2개가 모두 같은 색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해? 전부 다 흰색이 될 수도 있고 2개가 모두 검정이 될 수도 있고 2개가 모두 빨강이 될 수 있겠지. 근데 여기는 빨강색이 둘 다 흰색이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둘 다 검정색 공이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B라고 놓고 둘 다 빨간색 공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했을 때 이 A, B, C 3개의 사건은 같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동시에? 없지. 그러면 이거는 뭘로 들어가야 돼? 이거는 곱사건이 아니라 뭘로 들어가야 돼? 합사건으로 들어가니까 더 해야 되겠지. 더 해야지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요때 확률부터 들어가면 자, 둘 다 흰색이니까 몇 개 중에서 90분의 2 분의 얼마로 4개 중에가 아니라 2개 중에 2개. 그래서 얼마? 36분의 1. 그 다음에 둘 다 검정색. 그러면 90분의 2분의 32. 그럼 얘는 36분의 3. 우리가 더할 거잖아. 그러니까 약분하지 마. 이럴 때는 약분 안 하고 더하는 게 더 편하죠. 어차피 통분해야 되니까. 분모가 얘도 92분의 4C. 그럼 얘도 36분의 3. 그래서 뭐 해주게? 확률 P는 뭐 해주가? 얘네들끼리 서로 공통은 아니잖아. 배반이잖아. 곱사건이 공집합이죠. 공사건이 되니까 다 더해서 얼마로? 36분의 1 더하기 36분의 3. 이제 나머지 중에 다 더하고 똑같이 36분의 3.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약분만 하게. 어차피 더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먼저 약분하지 말고 분모가 같은 경우는 전체 경우의 수가 지금 서로 같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놓고 가는 게 더 낫지. 어차피 통분할 거라서. 응? 7 나와? 나 뭐 계산 잘못했나? 나 뭐 계산 잘못했나? 이렇게 하면 7인데 1이고 3이고 4, 3. 아, 여기가 잘못했다. 미안. 여기가 얼마야? 마지막 거. 빨강색이 6이야. 그럼 되죠? 빨강색 위아에 아니? 자, 서로 다른 거 할 거야. 이거는 한꺼번에 쓸게. 9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서로 다른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되지. 흰색 하나, 빨간색 하나, 흰색 하나, 검정색 하나, 검정색 하나, 빨간색 하나. 요 경우에 대해서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이제 각각에 대해서 들어가니까 이제 흰색 3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흰색 3개 중에 하나, 검정색 3개 중에 하나니까 3실이 아니라 미안해? 잠깐만요. 3실하고 4실은 이걸로 보면 돼. 검정색 하나하고 빨간색 하나로 이렇게 가면 되지. 그 다음에 3실 했으니까 검정색 하나하고 흰색 하나로 가게. 그러면 여기는 검정색하고 누구랑 흰색 하나 나오는 경우로 지우지 말고 2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흰색하고 빨간색 하나로 들어가서 2실 곱하기 4C1. 자, 그래서 정리시키면 18분의 13. 자, 요것도 있고 또 있지. 서로 다른 공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의 여사건이야? 2개가 모두 같은 색에 대한 사건의 여사건이기 때문에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뭘로 여사건으로 들어가서 1에서 얼마만큼 빼면 돼. 앞에서 만들어낸 9에는 1 빼기 18분의 5에서
자, 얘는 뭘로? 여사건으로 푼 겁니다. 누구의 여사건? 1번 사건에 여사건으로 들어가서 뭘로? 1에서 18분의 5 두 개 다 같은 공이 나올 때의 확률을 빼도 똑같아. 방법만 다를 뿐이지. 각각 구하는 것과 여기는 여사건으로 들어가는 거.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확률에서 기본적인 용어들 하고 이제 덧셈 정리까지 한 거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뭐 다른 거 곱셈 정리 들어갈 거예요. 곱셈 정리. 이제 이쪽이 확률에서 어려운 단원이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곱셈 정리. 여기 덧셈까지는 괜찮아. 근데 곱셈이 살짝 헷갈려서 조금 어렵긴 한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10분 쉬었다가